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임경업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실존 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아주 유명하죠. 물론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임경업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충주에서 태어난 임경업.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하고 무예와 말달리기에 힘쓰더니 무과에 급제해서 백마강 만호라는 벼슬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백마강 백성들에게 농업을 권하고 무예를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임금한테까지 소문이 나서 임금은 임경업을 천마산성으로 보냅니다. 당시에 천마산성이 많이 퇴락해서 성을 다시 쌓고 고쳐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임경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마산성으로 간 임경업은 직접 성에 나가 군사들과 함께 일하고 자상하게 챙겨주니 군사들이 다 감동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요. 결국 성은 1년 만에 말끔히 완성이 되고 임금은 임경업을 크게 칭찬했죠. 이때 나라에서는 명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가 돼서 이시백과 함께 능력자 임경업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침 명나라 지배를 받고 있던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아서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요. 명나라에서는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신하 황자명이 임경업이 뛰어나다고 추천을 하니까 그를 호국으로 보내게 돼요. 청병 대장이 되어 군사들을 이끌고 호국으로 간 임경업. 직접 가달의 군사들을 만나보니 철갑 입은 장수들이 웅장하고 세 보였지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달을 풀어주고 다시는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임경업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호국의 왕뿐만 아니라 명나라 황제 역시 크게 칭찬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엄청 기뻐하죠. 그렇게 중국에 온 지 6년이 지나 이제 임경업과 사신들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황제는 직접 임경업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경업도 역시 황송하고 감격스러워하며 중국을 떠나게 돼요.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온 임경업. 임금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은 임경업을 칭찬하며 반갑게 맞이해주죠. 하지만 이 와중에 영의정 김자점이 수상합니다. 뭔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임경업이 두려운지 아직까진 기회만 엿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국, 그러니까 청나라가 점점 세력이 세져서 가달의 항복까지 받고 조선을 넘보기 시작해요. 그러니 조선에서는 임경업이 호국에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를 보내서 도적들을 막자고 하죠. 역시나 임금이 경업을 의주부윤으로 임명해서 보냈더니 청나라 장졸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사가 임경업이 그렇게 대단해? 이러면서 다시 압록강을 엿보다가 경업한테 딱 걸리네요. 임경업은 내가 예전에 너희 나라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배반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크게 꾸짖어 보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호국 군사들이 결국 압록강으로 쫓아와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임경업이 군사들을 지휘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죠. 그러니 호왕은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고민을 해요. 하지만 조선의 신하들은 아, 이겼다 이러면서 아무도 앞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천하태평이어도 되나 싶네요. 이제 호국 왕은 용골대를 앞장세워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경도로 돌아가서 조선을 침범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경업 모르게 의주를 피해서 바로 조선의 임금이 있는 곳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임금한테만 항복을 받으면 임경업이고 뭐고 끝이다 이거죠. 그 무렵 경업은 매일 군사들을 다스리면서 앞날을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조정에서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태평가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고 백성들을 살해하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조선의 조정에서는 당연히 싸울 사람도 없고 임금과 몇몇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버리죠. 그리고 왕대비와 세자, 대군들은 강화로 도망을 갔지만 오랑캐들에게 잡히고 말아요. 이제 호군들은 인질들을 살리고 싶으면 항복을 하라고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그러니 임금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자고 하는데 또 다른 신하가 어찌 적에게 무릎을 꿇고 욕을 당하겠습니까? 임경업을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네요. 하지만 임경업은 전혀 이 소식을 알 길이 없고 결국 임금은 항복해야겠다고 하면서 항서를 보내죠. 이때가 병자년 겨울. 용골대는 송파강에 모여서 승종고를 울리고 대왕대비와 중전마마는 놔주지만 세자와 대군은 북경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아휴, 조선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인질을 잡아가네요. 이제 모든 상황을 각 도의 신하들에게 알리는 임금. 그제서야 다 알게 된 임경업은 통곡을 해요. 세자와 대군이 떠나는 날, 임금과 대비, 중전을 비롯해 온 나라 백성들은 너무 슬퍼하고 용골대는 세자 대군을 앞세워 길을 떠나죠. 하지만 그들이 호국으로 돌아가려면 임경업이 있는 의주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동안 이를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임경업은 드디어 승종고를 울리며 다가오는 호국 군사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도적들을 갑옷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무찌르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임경업. 호국 장수의 머리를 베고 남은 군사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지만 용골대가 조선 임금의 항복 문서를 딱 내미네요. 그런데다 세자, 대군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원수를 꼭 갚겠다고 세자, 대군과 약속한 후 용골대와 군사들을 호국으로 보내주죠.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이제 용골대는 본국으로 돌아가 왕에게 그간의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 호왕은 명나라를 치면서 임경업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구하면서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내라고 해요. 아이고, 조선 임금 입장에서 임경업을 보내고 싶겠어요? 근데 옆에 있던 김자점이 막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 임금은 임경업을 대장으로 삼아 호국에 파견을 보냅니다. 드디어 만난 호왕과 임경업. 그런데 호왕이 명나라를 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임경업이 너무 난감해하네요. 알고 보니까 경업을 추천했던 명나라 장수 황자명이 지키는 섬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결국 경업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몰래 황자명과 내통을 해서 거짓 항복을 하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니 임장군이 쳐들어갔을 때 황자명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항복을 하고 경업은 항복 문서만 호국 장군에게 주고는 바로 조선으로 돌아와 버리죠. 하지만 호국 장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임경업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호왕에게 알렸더니 호왕은 죄를 묻겠다며 임경업을 바로 호국으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임경업이 없으면 안 되는 조선의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의를 해요.
하지만 김자점은 경업이 죄를 지었으니 잡아 보내야 된다고 또 나서네요. 아, 김자점 정말. 그러니 임금은 마지못해 경업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경업은 나 이제 가면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러면 병자년 원수는 누가 갚겠어? 이러면서 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죠. 우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호국으로 떠나는 임경업. 그런데 가는 도중 압록강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슥 도망을 칩니다. 낮에는 산에 숨었다가 밤엔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절로 들어가서 삭발을 하고 중이 됐어요. 와, 이러면 호국에서도 못 찾겠는데요? 절에서 때를 기다리던 경업은 얼마 후 독보라는 중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이제 명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간 임경업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황자명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명나라에서는 경업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백성을 살피는 임시직까지 맡기죠. 그리고 임경업과 황자명은 호국을 정벌하기 위해 세심히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때 경업이 데려온 중 독보가 오랑캐랑 가깝게 지내더니 임경업이 호국을 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나한테 천금을 주면 임경업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랑캐는 당장 호왕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호왕은 기뻐하면서 일만 성사되면 천금을 더 주겠다고 하죠. 이제 독보는 꾀를 써서 군사 한 명을 포섭하더니 황자명의 편지를 위조해 경업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장군님이 속을 리가 없죠.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필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독보가 또 슬프게 우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풀어주네요. 그런데 얼마 후 독보는 지금 위급하니 빨리 오시오. 이렇게 다시 편지를 위조해서 임장군한테 또 보냅니다. 경업은 설마 독보가 똑같은 짓을 또 했겠어? 그러더니 배를 타고 길을 떠나죠. 하지만 그날 밤 호국의 배들이 다가와 경업의 배를 둘러싸고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리 임경업이 뛰어나다 해도 혼자서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대적할 수 없잖아요. 결국 오랑캐들에게 붙잡혀서 호왕 앞으로 끌려가요. 호왕은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설득하지만 경업은 어림도 없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어서 죽이라고 소리를 치죠. 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호왕이 너무 감탄을 해서 경업을 살려주는 거예요. 장군이 나한테는 역신이지만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그 충절을 헤아리오. 이러면서 즉시 볼모로 잡아왔던 조선의 세자와 대군을 놓아주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임경업은 풀어주지 않아서 세자와 대군은 슬퍼하며 조선으로 돌아오네요. 한편 호왕은 임경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경업이 독보를 죽여 한을 풀고 싶다고 하니까 독보를 죽여주고 또 호왕의 딸 공주랑 결혼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권유를 하지만 임장군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 결국 호왕은 임장군을 보내주기로 하고 예물을 갖춰서 의주까지 호송을 하죠.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김자점의 위세가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경업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김자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경업은 호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명나라에 가서 조선을 치려고 한 대역 죄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당장 잡아들이자고 해요.
하지만 임금은 당연히 임경업의 편을 들면서 김자점을 꾸짖더라고요. 그러나 김자점은 그날 밤 몰래 일을 꾸며 경업이 의주에 도착하면 역적으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김자점 권세가 어마어마했으니까 다들 명령을 따르고 결국 경업은 조선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경업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너무 궁금해하는데 누군가 경업을 불쌍히 여겨서 김자점의 흉계를 자세히 알려주죠. 이제 경업은 바로 임금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냅니다. 그러니 임금은 크게 분노해서 김자점을 꾸짖어 물리치고요. 하지만 그날 밤 김자점은 군사를 동원해 임경업을 급습하고 아무 대비 없이 습격을 당한 임경업은 바로 죽게 되죠. 그리고 김자점은 태연히 경업을 다시 오게 가두네요. 뒤늦게 경업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대군은 임장군을 찾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임경업. 김자점은 경업이 신세를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과 세자, 대군은 너무 슬퍼하고 자손과 친척들도 시체를 붙들고 통곡을 하네요. 이제 임금은 그동안 끊임없이 임경업을 모함하던 김자점을 잡아 가두죠. 바로 그날 밤 임금의 꿈에 경업이 나타나 자점이 자신을 죽이고 일을 벌이고 있으니 빨리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놀라서 깬 임금은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김자점을 죽이고 경업의 자식들에게 시신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임금의 꿈에 다시 나타난 임경업은 이제야 한을 풀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죠. 임금은 경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탄식을 하고요. 이제 임금은 경업의 집 앞에 정문을 세워 그의 충성심을 널리 알리고 그 자손들이 중요한 자리에 임용될 수 있도록 상을 내리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이었던 임경업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임경업전. 물론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어서 소설인 듯 소설 아닌 느낌도 들지만 뒤로 갈수록 허구적인 내용이 많아져 독자들에게 한층 더 재미를 안겨준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김자점이 임경업 죽은 후에 바로 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의 영웅을 죽인 간신에게 한을 풀고 싶은 백성들의 바람을 담은 것 같아요. 또 임경업전은 당시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개인의 이익만 채우는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 더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본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 작품이 임장군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